강주룡, 붉은 헌, 김현주. 피를 토하는 듯, 곧 숨이 넘어갈 듯 소쪽새 소리가 들렸다. 새벽 찬바람 속 소쪽새 울음을 들으며 더욱 처량해진 주룡은 을밀대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미리 준비해온 광목천을 찢고 길게 이어 한 끝에 돌멩이를 매달아 늙은 나무를 향해 던졌다. 척 하고 가지 끝에 광목천이 걸리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죽으려고 파업을 주동하고 아사동맹을 감행했던가. 이건 부끄러운 죽음이다. 주룡은 한참 동안 고개를 쳐들어 새벽 하늘을 보았다. 달이 흘러가고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일찍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되어 식구들을 부양하는 것은 혼자만의 사정이 아니다. 파업에 참여한 고무공장 동료들, 15살에 애를 낳아 젖먹이를 데리고 출근한 용숙이가 있었고,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 제 혼자 몸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 하는 삼순이 성님도 있다. 또 제 입에 식은 밥 한 덩어리도 제대로 못 넣으면서 돈을 꼬박 시댁에 가져다 줘야 하는 윤자도 있다. 고무공장에서 5년 동안 한 식구처럼 살아온 동료들이 주룡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동맹파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나 혼자 죽어버린다고? 안 될 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만 해. 주룡은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돌멩이 매단 광목을 팽팽하게 잡아채면서 몸을 둘둘 말았다. 뚝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설 것이다. 하늘 아래 평양 금수산 제일 높은 곳에서 외칠 것이다. 을밀대 성벽, 수백 년 동안 마모된 돌덩이 끝 하나에 오른발 놓고 왼발로 오르고 왼발 놓고 오른발로 올랐다. 돌벽에 바짝 붙어 몸을 지탱하면서 머리끝이 팽그르르 돌 때까지 누각을 향해 올라갔다. 잠시 주춧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른 다음 일어섰다. 주룡은 거리를 가늠한 후 지붕을 향해 광목천을 힘껏 던졌다. 쉽지 않았다. 매번 실패 끝에 척 하고 지붕 어느 모서리에 걸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룡은 몇 번이나 잡아채 잘 걸렸는지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직 을밀대 지붕 위에 오를 1년뿐이었다. 흰 저고리에 색바랜 검정 치마를 입은 주룡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허기에 지쳐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에구 저걸 어째, 저 사람 누구야? 어서 내려와요. 여자다. 밤새 지붕 위에 있었나 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든 주룡은 눈을 뜨려고 했으나 떠지지 않았다. 강렬한 태양 광선 때문인지 바늘 끝으로 찌르는 듯 따가웠다. 주룡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잠시 손을 이마에 대었다. 곧 이어 추위를 피하려고 몸에 두른 광목천을 풀고 허리끈에 묶은 조선 고무신을 들어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평원 고무공장 직공 강주룡입니다. 힘껏 소리를 질렀으나 입술이 벌어지지 않았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턱이 딱딱 부딪혔다. 연신 헛기침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찔했다. 어떻게 올라왔을까?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높은 누각 지붕 위였다.
주룡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사방은 초록이 지천인 봄이었다. 저 벚나무에 환한 꽃이 피었다가 졌을 터였다. 어젯밤 주룡의 정신을 후려쳤던 벚나무 고목에는 푸른 잎새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현기증이 일었으나 축대 아래로 몰려든 인파를 보고서 주룡은 용기를 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이 살아야 할 이유다. 주룡은 입이 쩍쩍 말라붙어 목구멍이 찢어질 듯한 갈증 속에서 연신 침을 만들어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해 혓바닥까지 갈라진 듯 짜르르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했다. 겨우 만들어낸 침이 꼴깍 목구멍 속으로 넘어갔다. 산보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주룡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내려오라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당신들이 고목공장 직공에 비참한 사정을 어찌할까? 아침 일찍 꽃놀이 나온 사람들에게 목청껏 외친들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딴판일 것이다. 그러니 기어이 알려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삶에 더 이상의 욕심도 미련도 없으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야 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으나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주룡은 하늘이 빙빙 도는 듯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않은 굶주림을 견뎌내는 방식은 오직 정신을 집중하고 몸의 기운을 최대한 모으기.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주룡은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면서 지붕 위에 섰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목은 터지지 않았다. 소리는 돌처럼 굳어버렸는지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이다. 알려야 한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주룡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모일 만큼 모였다. 주룡은 현기증을 견디면서 간신히 등을 세우고 자세를 꼿꼿이 했다. 평양인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평원 고목공장 직공 강주룡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여기 올라와 있는 까닭은 노동자들의 임금 감화 때문입니다. 주룡이 파업의 마지막으로 아사를 결심했을 때였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임금 감화를 막자는 여공들이 모두 동참했다. 파업 동맹의 마지막 선택은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임금 감화를 취소하라. 분노한 공장주가 기어이 경찰을 불렀다. 일경 100여 명이 들이닥쳐 직공들을 향해 곤봉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여공들이 두들겨 맞아 푹푹 고꾸라지고 있었다. 같은 조선인들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폭력으로 우리를 죽이자는 겁니까? 공장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굶어 죽기를 결심하면 못 해낼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선두에서 외치는 주룡을 일경들이 우르르 몰려와 발길질을 가하면서 강제로 끌어냈다. 굶주림에 지치고 겁에 질린 여공들이 먼저 쓰러져 길이 열렸다. 주룡은 질질 끌려나갔다. 어젯밤 11시 파업단 여공들은 공장 밖으로 개처럼 쫓겨났다. 우리들은 요구했습니다. 여직공 간의 임금 차별 반대가 그것이요. 야간 근무 폐지가 그 둘째요. 소녀 직공들의 위험노동 철폐가 또 셋째요. 악질 감독들 추방 요구가 넷째요. 하루 8시간 노동 보장이 또 그것이고 여자들의 산전산후 휴가를 실시하라는 것이요.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민족 차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체 협약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또 그것이요. 을밀대 아래 사람들이 주룡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딱따구리 소리가 탁 타르르르 탁 타르르르 들렸다. 소쩍새가 소쩍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땀에 젖은 주룡의 머리카락을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바람에 실린 송앗가루가 주룡의 검정 치마에 노랗게 내려앉았다. 임금 감아 취소하라. 주룡은 온 힘을 다했다. 목이 아프면 광목천에 묶은 고무신을 깃발처럼 흔들어대면서 힘찬 연설을 이어갔다. 고공연설을 시작한 지 9시간이 훌쩍 지났다. 평원 고목공장 여공들이 달려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각지의 신문사 기자들은 셔터를 사방에서 눌러댔다.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주룡은 폐부 깊숙한 속에서 마지막 소리를 끌어내듯 뜨겁게 외쳤다. 평원 고목공장은 여직공의 임금 차별을 취소하라. 붉은 해가 주룡의 목소리를 받아 허공 속으로 눈부시게 튕겨냈다. 삑삑 호루라기 소리가 일제히 들렸다. 말을 탄 일경들을 선두로 수십 명 일경이 을밀대 축대 아래로 몰려들고 있었다.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면 이곳에서 뛰어내리겠다. 나 강주룡은 노동자 인민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라 알 것이다. 마음대로 하라지.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투쟁을 계속하겠다. 주룡은 코웃음을 쳤다. 임금 감화를 취소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여성 노동자에게 자유를 달라. 곤봉을 손에 든 일경들이 우르르 달려오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놀라 흩어졌다. 단편인가요? 장편인가요? 단편입니다. 네. 이 단편은 언제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됐어요? 이 단편이 이제 한국 여성사를 기획하게 된 이제 작가의 소설 분과에서 한 고대사, 근대, 현대 여성들을 이제 가장 탁월하다 또는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 여성들이 있다 해서 작가들에게 이제 선택을 작가들이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우연히 강주룡 선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최초의 고공 농성자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 노동 문제로 고공 투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말하자면 원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계기로 하게 됐습니다. 강주룡 선생은 거의 아사 굶어 죽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맹할 때 처음부터 아사를 결심하고 이제 동맹에 나섰고, 아무도 당시에는 을밀대까지 올라가서 고공농소를 하던 사람도 없었고, 목숨을 걸고 했고요. 본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의 상황이 세계 경제가 세계 공황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게 일제 식민지 시대여서 모든 것이 민족 차별에, 특히 여성 차별에, 이제 산업 공장주들의 너무 극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이 강주룡을 가만히 있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수없이 갇히고, 옥에서 단식투쟁하시고, 단식투쟁하다가 더 이상 가둬놓을 일경들이 명분이 없어서 풀려났는데, 그 뒤로 이제 빈민촌으로
가시게 되죠. 갈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가진 돈을 전부 노동운동에 썼거든요. 당신이 본 돈을 전부. 그래서 나중에는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아사, 그러니까 단식, 그리고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죠. 31살의 나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젊은 붉은 험, 그야말로 소쪽새 같은 험. 배가 고파서 서쪽 굶어 죽었다는 그런 소쪽새도 연상하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거 쓰면서 혼자 또 뜨거웠어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